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김민식 PD님이 지으신 매일 아침 써봤니? 라는 책. 이 책은 말 그대로 매일 아침 쓰는 것의 힘, 우리가 매일매일 어떤 이야기를 쓰는 것의 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도 몇 부분 여러분과 공유하고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보려고 합니다. 일하는 나와 노는 나가 자꾸 만나야 한다. 이 저자분이 늦둥이 아빠래요. 40에 둘째 딸을 얻고 아이의 돌사진을 사무실 책상 앞에 붙여두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아이의 사진을 들여다본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실제적으로 늦둥이 아이를 생각하면서 회사에서 힘든 순간에도 버티고 정년 퇴직할 나이가 돼도 그 아이가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후의 삶에서도 고민을 하는데 그 부분을 이제 힘을 얻은 부분이 매일 아침 쓰는 것, 블로그에서 활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강연에서 교육 전문가 이범 선생이 미래형 인재의 3대 요건을 말했대요. 어떤 것이 있냐면 창의성, 역량, 협업정신. 그 강의를 듣고 저것은 어른이고 아이고 간에 모두에게 필요한 품성이 아닌가. 먼저 창의성을 키우기 위해선 잘 노는 게 중요합니다. 창의성은 한 자리에 앉아서 막 머리 끙끙 싸맨다고 나오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그럴수록 겁만 나죠. 마음 편하게 놀아야 새로운 무언가가 나옵니다. 공부든 일이든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동기부여잖아요. 그래서 동기부여는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데서 시작되는 거죠.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새로운 무언가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드라마 PD를 할 때 연출론을 쓰라고 하면 쉽지 않죠. 내가 스타 PD도 아닌데 내가 뭐라고 연출론을 쓰겠어. 그런데 PD인 나와 영어 통역사인 내가 만나면 새로운 무언가가 나오는 거죠. 통역사 출신의 시트콤 PD가 말하는 놀듯이 영어 공부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그리고 통역사로 일할 때도 마찬가지였대요. 그냥 통번역을 하라고 하면 재미가 없는데 이럴 땐 통역사인 나와 SF 팬인 내가 만납니다. 그래서 SF 소설을 번역하는 김민식. 이런 식으로 개인이 창의성을 기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양한 모습의 나를 만들고 서로 다른 내가 만나서 협업하게 하는 거죠. 일하는 나, 먹고 살기 위해서 무언가 일을 하겠죠. 그리고 저녁에 퇴근하고 나면 노는 나가 있죠. 좋아하는 취미가 있다면 막 설렁설렁 하지 말고 미친 듯이 해봅니다. 그러면서 자꾸 일하는 나와 노는 내가 자꾸 만나야 된대요. 그래서 이 PD님의 예를 들면 드라마 PD와 매일매일 글을 쓰는 블로거가 만나는 거죠. 그래서 드라마 PD가 블로그를 하는 이유, 매스미디어 PD가 말하는 소셜미디어 즐기는 법, 이런 컨텐츠가 만들어지는 거죠. 일하는 나, 공부하는 나, 그리고 노는 나, 이렇게 셋이 만나서 협업을 하게 되면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결국은 그 사람만이 가진 그런 독특한 경험들을 여러 가지를 만나게 할 때 새로운 창조성이 발휘가 되고 그 사람만의 고유한 어떠한 것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절절히 사랑하는 대상을 찾아라. 영어를 잘하는 것이나 공부를 잘하는 것이나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느냐, 어떤 교재를 가지고 해야 잘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왜 그 공부를 하려고 하느냐, 왜 영어를 잘하려고 하느냐, 이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6화 원칙 중에서 what이나 how보다는 why가 중요하다는 거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제일 잘 표현할 수 있는 게 이 책에서는 블로그, 즉 글을 쓰는 것,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부담 없이.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다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의 저자분은 이제 글을 쓰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 활동을 블로그로 하고 있는데, 사람마다 좋아하는 대상이나 원하는 대상, 절절하게 정말 사랑하는 대상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본업이 드라마 PD인데 그 드라마 PD를 할 때는 부담감이 있대요. 시청률이 낮아서 제작진에게 폐를 끼치면 어떡하나, 광고가 안 팔려서 회사에 손해가 나면 어떡하나, 이런 식으로. 그런데 블로그를 할 때는 온전히 본인의 욕망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가볍게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도구가 바로 글을 쓰는 블로그 활동이라는 거죠. 맛집을 찾아다니는 하루의 일상, 책에서 감동적인 글귀를 만나는 순간, 그 하나하나가 소중한 소재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들을 즐겁게 꾸준히 하려면 먼저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 절절히 사랑하는 대상을 찾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시간 관리에 관한 부분인데요. 하나를 더 하려면 하나를 빼야 한다. 시간 관리를 할 때 저는 동심원 3개를 그립니다. 첫 번째 동심원 가운데 있는 거는, 핵심 동그라미는 바로 나입니다. 그리고 나를 둘러싼 두 번째 동그라미는 가족입니다. 그 바깥 동그라미에는 친구와 직장 동료들이 있습니다. 시간 관리할 때는 가운데 동그라미부터 채워나갑니다. 제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가족입니다. 동료는 가장 바깥에 있어요. 워런 버핏도 투자의 핵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자신에게 최대한 많이 투자하라. 당신은 당신의 가장 큰 자산이다. 그래서 이 PD님은 가장 큰 특징이 저녁 약속을 잡지 않는데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피치 못할 약속만 나가고, 동창회나 회식 자리는 나가지 않고, 저녁 약속이 있어도 밥을 먹고 9시, 10시에는 자리에서 일어난대요. 큰애를 키워보니까 알겠대요. 아이가 부모를 찾는 것도 초등학교 때까지. 중학생이 되면 친구가 우선이고, 놀아달라는 것도 10살 언저리까지입니다. 저는 매일 저녁 늦둥이 딸이랑 같이 저녁 먹고 보드게임하며 놀다가 9시가 되면 아이에게 책을 읽어줍니다. 그러다가 같이 잠들어요. 그래서 10시 전에 잠자리에 들어서 새벽 5시에 일어나고, 그때 이제 글을 쓰는 거죠. 나이가 50이 되어 보니 알겠어요. 세상 일에는 다 때가 있다는 것을. 일단 육아가 그렇습니다. 아이가 놀아달라고 조를 때가 고마울 때입니다. 크면 부모가 같이 놀고 싶어 해도 안 놀아줘요. 아이가 어릴 때는 아이에게 집중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기 개발도 마찬가지예요.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는 그 일을 지금 당장 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제게 가장 즐거운 일은 독서, 여행, 글쓰기 3가지입니다. 이 셋에 집중하면서 살아갑니다. 즐거운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 성장하는 자신을 꿈꿉니다. 우선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돼야 아빠로서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고, 더 경쟁력 있는 직장인이 될 수 있으니까요. 매일 새벽 게으른 나와 부지런한 나 사이에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때마다 저는 부지런한 나를 응원해요. 내게 더 큰 보람, 더 큰 즐거움을 선사한 건 항상 부지런한 나였으니까요. 동그라미 3개를 이렇게 겹쳐서 그리고, 가운데는 나를 중심으로, 그 다음 가족, 친구, 직장 동료는 제일 바깥에 선에 해서 삶의 중심을 잡아가는 그런 시간 관리법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를 더 하려면 하나를 빼야 된대요. 그래서 자신이 본인이 우선순위를 놓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회식 자리라든지 술자리라든지 친구들과의 모임 같은 것들을 좀 빼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멋져 보였어요. 마지막으로 꾸준한 오늘, 무한한 내일이라는 말로 에필로그를 말하고 있는데요.
내 인생의 황금기는 언제일까요? 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황금기는, 여러분의 전성기는 언제였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어느 때가 떠오르는 순간이 있으신가요? 이분은 이거에 대해서 답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과연 우리에게 인생의 황금기는 언제 올까요? 저는 그 시기가 평생 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전성기가 지났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슬픈 일은 없으니까요. 제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믿으면서 평생을 살고 싶습니다. 매일 아침 써바니는 짤막짤막한 호흡이고요. 그리고 이 김민식 PD님의 열정과 에너지와 그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같은 것들이 고스란히 전해지고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어서 저도 재미있게 봤고 또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고 싶었습니다.